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분들의 장중 비법을 저희가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쌈장의 규칙과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의 수익 배틀에 참가해 주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포트폴리오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에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새로운 종목을 장중에 편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포트폴리오 변경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집계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대망의 월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최종 순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멘토님들별로 제시 종목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난주 1위를 기록하신 이주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노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수익 실현 2자릿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올은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VT는 2번 공략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수익을 보이지는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훈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늄 아쉽게도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가 됐고요. 지난주에 하나웨어로스페이스 킹왕짱으로 옮겨주셨죠. 소폭의 수익권으로 마무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경남제 그리고 한국콜마 공략해 주셨는데 경남제 5.6%의 수익을 챙겨가십니다. 다음으로는 운수대통팀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당일로 바로 1차 목표가를 또 터치한 모습이고요. 위메드맥스 편입하신 후에 1차 목표가 당일로 터치를 했는데 다음 날에 공략해 주신 M게임은 아쉽게도 3.5%의 약손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욱 멘토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맞췄고요. 그리고 텔레칩스가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 펄어비스도 당일 1차 목표가를 챙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제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익 실현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울 바이오파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삼양식품 모두 다 제공력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빨갛게 플러스권으로 최종 합산 수익률 26%의 수익률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순위 저희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진혁 멘토님께서 지금 27%에 가까운 수익으로 1위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4일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압도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김진욱 멘토님께서 차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3위에서 5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에서 5위에는 지난주에 상위권이었던 멘토님들께서 이번 주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힘들었던 만큼 이제 이주호 멘토님, 운수대통팀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모두 다 손실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주 수익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등 멘토님의 자세한 포트폴리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죠. 시장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이번 주, 지난주였는데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 또 2개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자세한 리뷰를 통해서 포스코홀딩스부터 삼양식품까지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가면서 2자릿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 저희가
저희가 꼭 차차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투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을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이번 주간 1위를 기록한 최강 멘토님과 한 주간 또 함께할 수 있는 팍스탁 저희가 5일 체험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막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등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쌈장 문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도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서 더욱더 빛나는 분이 계시죠.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 자릿대의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불태워주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등 멘토님이십니다.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나와주세요.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주말 동안 등장신을 어떻게 들어오실지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게 또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등장신 어떻게 저희가 또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동선이 짧아서 네. 제가 이제 코너 맥그리거 UFC 선수의 등장신을 좀 따라하려고 그랬는데요. 뭐 어쨌건 그거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과 함께 또 리스크 관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시간대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잘 따라 주신 분들은 지난주에 큰 수익을 맛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좋은 수익으로 계속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등 멘토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저희 1등에 누리는 것은 좀 잠시 좀 멈춰두고 우리 멘토님 소개를 잠시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명승부사입니다. 네.
네, 명승부사 정말 짧지만 정말 강렬하게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매주 월요일마다 뵙겠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주셨고 이번 주에 또 월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나와주시는 1위를 기록하셨던 멘토님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월요일에 나와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네. 웬만해서는 이 시간을 보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M사죠, 매일경 TV 거기 12시 프로에서 최다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우승을 했고 제 수익률이 높았고 손실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제일 중요한 거는 30% 수익 내고 30% 잃으면요 본전이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30% 수익 내고 30% 잃으면은 본전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보다 손실을 덜 내느냐의 싸움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오늘 이 시간대에 또 앞으로 일어날 시장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주도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월요일마다 1등을 해서 또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요, 27년의 경력을 또 쌓아주실 만큼 엄청난 또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지난주에 시장의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채도 흔들리지 않고 모두 다 수익으로 만들어 주셔서 총합산 26% 넘는 수익, 27% 가까운 수익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1등 전략에 뭐였을지 좀 궁금한데 멘토님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나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 잠깐 좀 들어보고 시장 전략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마음가짐 한마디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은 3주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전 3주 동안 거의 같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보고 아침에 뭐가 반짝반짝 움직이는 거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같은 종목이죠. 맨날 삼양식품, 누적 수익 17%고 삼양식품 3주 동안 삼양식품만 말씀드렸고 첫 주 종근당, 농심,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한다. 증시는 빠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좀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도 말씀드릴 것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반도체 장비도 이제 다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께 제 의견과 함께 미래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사실 저희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또 공략을 해 주시는 만큼 그 종목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분석이 철저하게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리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멘토님과 함께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밀릴 거다라고 봐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시각이 좀 유효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에서도 제일 아침 시작할 때 제가 시황을 드려요. 오늘은 전강 후약이 될 거니까 아침 시초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도체 종목들 꼭지 쳤고요. 2차 전지는 반등을 있어도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하락을 저는 상승하는 시기, 특히 이제 코로나로 급락했던 1,400에서 2,000까지 갔는데 1,400에서 2,000 가고 3,000을 갈 때 2차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믿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더 오를 것 같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앞으로의 일을 말해주는 게 시황이죠. 왜냐하면 시황은 지금의 일을 중계하는 게 시황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게 시황인데요. 앞으로 증시는 죄송한 얘기지만 더 하락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락하니까 아우 하락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락에 대한 베팅도 뭐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질 수 있겠죠. 코스닥 인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증시가 지수가 하락하던가 박스권을 유지할 때 과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피가 거의 7년간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올랐느냐를 경험했던 전문가가 이번에 수익을 낸다. 바로 그 당시 농심, 종근당 그리고 뭐 이제 오뚜기, 제약, 바이오 이쪽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증시는 이제 박스권으로 오랜 기간 묶여 있을 테니까 반도체, 2차 전지도 아닌 쪽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뭐 길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저희 여기 카메라 링크 보시면은 또 노란톡으로 오시면은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는 꼭지친 종목들은 이제 못 갑니다. 새로운 안 갔던 주식들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이 방송과 무관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시장에 긍정적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음식료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주도주를 또 가져갈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조금은 살짝 힘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제시 종목 리뷰를 또 지난주에 또 반도체 종목을 또 해주셨죠. 그 부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멘토님께서 아침마다 또 시황 브리핑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공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 시황 간단하게 또 짚어주셨는데 멘토님께서도 준비해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예. 이 자료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과 관련해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천천히 또 들어볼까요? 네,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하나와 또한 가계 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뽑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문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빚이 2,000조인 시대가 온다고 해요. 2,000조. 지금 벌써 가계 부채 규모 자체가 2,000조입니다. 2,000조. 그 뇌관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만일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영업 실제로 실물 경기를 체감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들다. 자,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빚을 내서 신용으로 또한 이제 주식 담보 대출로 부동산 코스닥을 많이 샀는데요. 특히 2차 전지에 많이 샀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못 가니까 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들 많이 들어간 쪽은 앞으로 오르기 힘든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수와 무관하게 과거에도 이제 꼭 치셨던 주식들이 한번 상투를 치면은 10년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건 증시에 자금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요. 과거 2007년 리만 사태 이후에 지수가 못 갔을 때 차화정 이후에 오뚜기라는 종목이 150만 원을 갔어요. 오뚜기라는 종목이. 그 당시 음식료, 제약, 바이오가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음식료, 제약, 바이오, 경기 방어주가 상상을 초월한 상승을 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전 지수와 무관한 종목을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음식료, 라면. 첫 주죠. 한 3주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이 방송에서 편입을 했던 포트폴리오가 농심, 종근당, 삼양식품 세 종목이었어요. 거기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낀 거고, 하나마이크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음식료 제약과 함께
코스닥 인버스를 병행해서 계좌를 좀 풍성하게 만들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계좌가 코스닥이 빠지는 날은 지수가 오르는 날, 특히 오늘 아침 같은 날에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코스닥의 하락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을 것 같다. 아, 주식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잃지 않고 수익이 나게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주인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포스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월부터 이 포스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8월 달에 이 2차전지가 좀 꼭지를 쳤구나 정리를 하고 단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공략을 했는데요. 뭐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차트가 없네요. 더 뒤에 있네요. 차트적으로 바닥은 쳤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크게 당장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낙폭과대 그날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 쇼커버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시초가에 좀 들어갔죠. 그래서 당일로는 한 15% 이상,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어쨌건 2차 목표가까지 가지 않으면은 1차 목표가에 익절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그냥 5%로 마감됐지만 좀 더 갔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올해 2월, 3월 달에 이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딱 후공종 두 종목을 집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반도체가 목표치를 다 했다. 제 차트에. 하나마이크론도 목표치를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마이크론으로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포트에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린 것도 10,000원대였는데 3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줬는데 더 좀 오를 수는 있겠죠. 하나마이크론은. 하지만 이제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격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는데 반도체 장비도 이제 어깨에 팔 시기지 이제 무리하게 공략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는 밤 12시라고 새벽 3시고요. 반도체는 제가 뭐 저녁 10시나 11시쯤 됐다 그랬는데 저는 한 11시 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오히려 밑에 있는 삼양식품이나 한올바이오파마 이쪽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늘 단기로 높아요. 이쪽 섹터가 저는 아침 10시 정도다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째 주부터 갖고 왔던 게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 누적 수익을 보면은 첫 주 10월 27일 제가 최저점 자리였던 19만 원짜리에서 좀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끝났어요. 그럼 수익이 여기서 마감되겠죠. 다시 편입했어요. 또 수익이 났죠. 그죠? 근데 한 주가 또 끝났어요. 오늘 또 편입했어요. 결국은 저는 삼양식품이 농심 삼양식품 이런 쪽이 제2의 오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종근당 삼양식품 농심을 편입했던 이유는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하락하고 음식료, 제약바이오로 돈이 몰릴 것이다. 그것도 제약주는 아직 한정적인 제약주고요. 그 이후에 종근당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편입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오를 주식들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오를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식을 이제 오를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의 종목 중에서 요 삼양식품과 또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조정이 오는 날 잠시 후
2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높습니다. 차트가. 여기 차트를 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삼각 수렴 이후 큰 상승을 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근데 지금 사면은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편입 가격을 되게 낮게 놨는데 편입이 불발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격 아니면 안 산다. 이번 주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은 한 32,000원 정도, 33,000원 밑에서만 저는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진짜로 신약 개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 한미약품이라든지 90년도에 신약 개발을 시작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던 신라젠이라는 기업 있죠. 신라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신라젠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저거 엉터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신라젠을 매수하거나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이뮤노반트사에 기술 이전을 했고 그래서 이 신약 개발 1차 임상이 진행이 완료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세계 700조 이상의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얼마를 오를지 모른다. 제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오를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른다. 그런 좀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요번에 킹왕짱 종목으로 17%인가 18% 정도 14% 정도 넘는데 넘을 거거든요. 최고가 기준으로 한 15%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오르냐 삼양식품이. 자, 과거 2007년도에 제가 밀었던 쪽이 리만 사태 이후에 자동차, 화학, 정유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많이 오르니까 현대차가 38,000원이었어요. 근데 25만 원을 가니까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도주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주도주다 했으면 꼭지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차화정이 오르고 나서 스물스물 밑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음식료와 제약바이오, 특히 한미약품 같은, 한미사이언스 같은 주식들이 결국 한미사이언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면서요 1000% 이상 가는 상승이 나왔다. 자, 저는 이제 지수는 하락하거나 박스권이거나 오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손들, 특히 이제 증시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2차 전지, 반도체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을 때 뭔가 다른 쪽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제2의 카카오가 될 주식인데요. 저는 제2의 카카오도 1년 이상을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려서 한 20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이 삼양식품이 그 후보 중에 제2의 오뚜기, 제2의 한미사이언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좀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좀 부가 설명은 차트적인 것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의 지난주 제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면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을 때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짧게 6% 넘는 수익을 또 단타로 챙겨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2차 전지나 이 반도체 쪽은 이제 좀 새벽을 좀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신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지수와 좀 무관하게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켜줄 종목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삼양식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수익을 내주신 종목이기는 하지만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 수익 배틀 쌈장에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나 손절가 외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과 지난주 1위를 기록한 우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1위를 기록한 우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부담 없이 지금 1위가 나오는 월요일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만이 이번 주 시장도 탄탄대로로 또 걸어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입장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멘토님께서 삼양식품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양식품은 이번 주에도 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이전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제약바이오주들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추가로 보시지 않을까요? 네, 가격을 아침에 제시를 했는데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좀 사서 저는 복리의 수익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 삼양식품 과거 이제 HMM 같은 경우 저는 8,000원대 매수한 것을 5만 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은 10%가 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이요 100%가 넘어가면요 10%가 오르면 20%가 오르게 돼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 결국은 600%를 경험했는데요. 이것을 매주 주간마다 짧으니까 삼양식품을 또 저는 갖고 있는 입장, 보유하고 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월요일날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저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00%, 300% 이상의 장기적으로 좀 크게 가는 주도주를 그런 주식을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단기로도 어쨌건 좀 못 가는 주가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들은 나중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험하신다면은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믿음으로써 버텨서 조금 안 가고 힘들더라도 과거에 카카오가 쉬었을 때, 네이버가 쉬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하려고 꼭지를 쳤는데 저는 꼭지를 압니다. 아직 삼양식품도 한올바이오도 꼭지가 아니에요. 아직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음식료 쪽은 이제 아침 9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투자자분들이 좀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쪽에서 주식은 항상 수익이 나는 법이니까요. 명승부사 방송과 함께 또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한 이 TV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좀 꾸준하게 제 시황과 좀 주식 사고관을 좀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2의 오뚜기 그리고 제2의 카카오가 될 만한 종목으로 또 지난주 제시 종목에서도 또 뽑아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콕 집어서 또 매물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런 종목들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제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 제시 종목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 주 흐름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제 월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좋을지 지난주 1위와 함께 이번 주 제시 종목에 대해서 또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명승부사 우리 양진영 멘토님께서는 어떤 제시 종목을 주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담아주셨고요. 키스코홀딩스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지금 4주째 담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 하나씩 리뷰를 하기 전에 멘토님 저희 아시죠? 저희 문자 투표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쌈장에 출연해 주시는 멘토님들 5명 가운데 내가 응원하는 멘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무려 1위를 기록한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탁 5일 체험권을 또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큼 우리 멘토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나게 또 기억에 남는 또 엔딩 포즈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번 주는 뭐 없을까요, 멘토님? 저희가 또 멘토님께서 별도 달아주셨고 그리고 망토도 찾고 또 이런 끈도 매셨고 왕관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쓰고 한번 엔딩 포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네. 우리 멘토님들 중에서 가장 또 힙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 제시 종목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 담아주셨습니다. 방산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을 딱 콕해서 또 찝어주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다른 멘토님이 이 종목을 가져오는데 저는 이거 오른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게 돼 있는데요. 뭐 차트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장기적, 중기적 입장에서는요. 저는 신고가를 넘어서 16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회사를 잘 보시면요. 자, 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PER이 4배야, 4배. 이거 뭐 영업이익이 131%, 순이익이 1,400%씩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떼돈을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표 수출 상품이 뭔가요? 반도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배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제약 바이오도 잘하고 라면도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하는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전차부터 요 방산 장비들이 폴란드에도 대규모 공급을 했죠.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우 전쟁. 자, 이게 종전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무장단체 포함해서 하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에도 이 무기를 좀 공급하게 될 것으로 좀 봐지고요. 한국하고 사우디하고 좀 인기가 좋잖아요. 친분이 좋잖아요. 한 분이 예전에 이제 사우디 우리나라 경제부처 쪽에서 사우디에 가셔서 아랍에 왔더니 역시 좋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이 아니죠. 사우디가 아랍이죠. 이란이죠. 이란. 자, 근데 이 해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네. 저도 이때부터 좀 봤어요. 바닥을 치고 그래도 이 역배열이니까 이거를 뚫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날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14만 원에서 일목에서는 저는 이제 일목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차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따르는데요. 이날 매수 신호가 발생됐어요. 요날 11만 5천 원에서.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고요. 이거 사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올라다가 오늘은 좀 멈칫했는데 뭐 9% 정도 수익이고요. 사셨던 분들은 수익일 텐데 일목에서
확률입니다. 90%의 확률로 오늘의 종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가 안 본다. 주식이 안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멘토님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또 시원하게 또 뚫어줄 것으로 또 봐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도 그렇게 또 보고 계신 걸까요? 근데 일단 쌈장의 룰상으로는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잡아주시잖아요. 네. 1차 목표가는 충분하게 도달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는 걸까요? 네, 1차 목표가와 함께 2차로 제가 한 거는 14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1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봉에서 14만 원 정도로 한 거는 저항대가 14만 원에 걸립니다. 이 차트에. 여기 보통 이제 주식이 상승해서 이런 이제 볼렌저 밴드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거길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오른다.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차트 분석을 해주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술적으로도 지금 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쌈장에 대한 공략 종목으로 또 제시해 주시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에 미리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은 플러스권으로 또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쌈장에서 저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제시되기는 하지만요. 나는 이 목표가, 손절가, 또 제시가 외에 미리미리 내가 공략할 수 있다면 그런 공략을 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없이 우리 지난주 1위를 기록한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까지 또 충분히 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면서 나도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스코홀딩스 잡아주셨는데요. 철강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딱히 없더라고요. 왜 들어가 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모멘텀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아서 진입해 주신 부분일까요? 네, 저도 이 주식이 왜 오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들어가신 거예요? 앞으로 오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뭐 차트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회사 내용을 보면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기관 연속 순매수일 상위 21선에 요 종목이 좀 지난주였군요. 나왔고 게다가 이제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PR이 2.8배 아주 저평가 종목이고 실적은 세전 순이익이 1,000억이 넘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불황에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 이날이죠. 이날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거의 장중에. 근데 문제는 상한가를 치고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졌는데 이때 나왔던 뉴스를 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분 경쟁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진짜 오를까? 이렇게 싶은데 제 차트에서는 저는 좀 깔아놨는데도 매수가 됐죠. 21,150원. 아침 시초가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중에 좀 아래쪽에 깔아서 매수를 하자라는 것을 했는데 그거보다 1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100원. 100원인가? 500원이거든요. 500원. 500원 정도 더 빠져서 뭐 한 1% 정도 뭐 1점 몇 프로 손실인데 자, 이 주식은 이 삼양식품이랑 똑같습니다. 이 삼양식품. 이 삼양식품 보시면요. 자, 상한가 한번 쳤죠. 네. 치고 나서 제가 삼양식품은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요걸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 요 자리를 뚫고 내려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제가 오랜 기간 저의 차트를 연구를 하면서 뭐 확률이 한 90% 이상 높은 경우의 수에 저는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가기가 힘들다라는 데서
보통 매수를 하면은 알아서 올라가서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지난주에 여길 뚫고 내려갈 수 없다 했는데 삼양식품은 올라갔죠. 네. 근데 키스코홀딩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좀 좋은 가격을 치면은 2840원 정도일 텐데요.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오면은 이 자리라면 매수가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손실이 제한적이고요. 거기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에 혹시 또 편입이 될 거라고 봐야죠. 올라간다. 특히 과거 이런 차트들의 모습들은 뭔가 미래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의 순매수도 포착이 됐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지지라인 아래는 좀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또 짚어주시는 삼양식품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이쯤 되면은 언제쯤 이 종목을 안 가져와 주실지 그때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멘텀상으로는 변경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좋다, 흐름이. 네, 삼양식품이 저는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오늘 사실은 아침에 한올바이오파마와 삼양식품을 가격을 더 낮게 놨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내려오니까 아침에 그래 가격을 좀 올리자.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결국은 매수가 안 됐고요. 삼양식품이랑 특히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높게 매수가 됐어요. 저는 오늘 장이 하락할 거라고 봤으니까 어차피 아침보다 오후에 싸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가격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요. 요 회사는 글쎄요, 이 과거에 이 주식이 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삼양식품 농심이 올랐던 것,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엔터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SM이 주도주였다면은 과거에는 JYP는 좀 급등한 거 5,000원대였어요. 제가 수익률 대회 키움 영웅전에서 1억 부분에서 상위권을 했던 게 JYP였습니다. 그때 5,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SM은 과거 한 번 가고 이번에 크게 갔죠. 이렇게 주도주성으로 좀 가는 주식인데 JYP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농심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한국에. 뭔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게 농심이 SM이라면은 농심이 네이버라면은 삼양식품 요즘 분들에게 좀 설명이 편하겠죠. 삼양식품은 카카오다. 카카오다. 농심이 네이버, 삼양식품이 카카오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또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던 또 제2의 오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런 만큼 또 키왕장으로 또 편입을 해주셔서 멘토님께서 더욱더 수익을 또 키워갈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언제까지 또 끌고 가야 되는지 목표가도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비중은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익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더 그 수익을 키워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멘토님께 좀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저희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요 링크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요. 음식료 업종에서 왜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오는지 그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요. 요 방송 이후 유튜브 팍스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잠시 후 방송. 오픈 무료 방송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7시 15분부터요.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명승부사 양진혁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었는데도 1위를 기록하신 두 자릿대 수익을 또 기록해 주신 양진혁 멘토님의 이번 주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